혈당,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걸까요? 혈당,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걸까요? 식단을 신경 써도 날이 갈수록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면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하루에 일정량 이상 드시면 당뇨가 정말 잡힙니다. 이왕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타민C 메가도스,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들어 매일 스트레스였던 저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죠. 비타민C를 하루 한두 알 드시는 것과 여러 알 드시는 건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한 건강 보조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포 차원의 노화를 방지해서 근본적인 혈당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의심하며 망설인 시간이 아깝다는 후기가 가득합니다. 혹시 지금 당뇨 전 단계인데 식단 관리를 잘 못해서 점점 수치가 나빠지고 있나요? 당뇨 진단받고 운동도 해봤는데 당화혈색소는 그대로이신가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면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평생 당뇨약에 의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신 후에 여러분은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모두 진단을 받아서 오랫동안 약을 드셨어요. 특히 당뇨약 부작용으로 입안에 수포가 생겨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당뇨엔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긴 의대 수련 기간 동안 건강은 나빠지기만 했어요. 밤샘 근무와 고된 업무 속에서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게 바로 주기적인 검진이었어요. 매년 혈당, 혈압, 혈중 지질을 측정했어요. 하지만 5년 전,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6.0,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6.5가 넘으면 당뇨 진단을 받게 되죠. 절망의 시간. 당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식단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적게 먹고 초콜릿 같은 간식을 줄였어요.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3까지 올라갔어요. 공복 혈당도 항상 130을 넘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나도 아버지처럼 당뇨 진단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걸까? 평생 당뇨약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음식은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 언제 혈관이 막힐지 몰라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의사인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삶을 바꾼 만남. 그러다가 제 삶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은 우연한 강의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예방의학 세미나에서 이왕재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이왕재 교수님은 1990년부터 30년간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면역학 관련 연구를 해오셨어요. 이분은 비타민C를 40년이 넘도록 꾸준히 드시면서 비타민C의 효과를 수많은 연구로도 입증을 하셨어요. 그 효과는 가히 놀라웠어요. 혈당 안정 효과, 항산화 효과, 면역 기능 강화, 심지어 암세포 성장 억제까지.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째,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게 정말 안전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제가 배운 비타민C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권장하셨거든요.
둘째, 비타민C를 먹는다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면역 시스템이 개선되는 효과가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몇몇 특이 체질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의심이 많고 신중한 저는 제 몸에 실험을 하기 전에 다양한 해외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안전한 복용량과 복용법,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할 수 있었죠. 놀라운 결과, 그리고 그 방법대로 비타민C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6.3이었던 당화혈색소는 6.1로 내려갔어요. 공복 혈당도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5.8로 떨어지면서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식습관을 특별히 바꾸지 않았던 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국수, 돈가스, 초콜릿, 과자 같은 음식을 가끔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 뱃살. 어느 40대 남성들과 같이 저는 마른 비만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야른데 배가 나와서 허리 둘레는 두꺼웠어요. 그런데 절대 줄어들 것 같지 않던 배가 들어갔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져서 한 사이즈 작은 바지를 사게 됐어요. 아버지의 변화. 이제 진짜 더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본 저는 저희 아버지께도 비타민C 복용을 권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제 변화와 수치를 확인하신 후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셨지만 식단을 관리하지 않아서 당화혈색소는 조금씩 높아져 왔어요. 7.5까지 올라가자 식단 관리를 조금씩 시작하셨어요. 밥의 양을 줄이고 과일과 간식을 줄이셨죠.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 권유로 비타민C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아버지의 당화혈색소는 5.6까지 떨어졌고 당뇨약도 끊게 되셨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지는 운동을 시작하셨고 산에도 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꿈꾸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처럼 건강을 되찾으시고 나아가 다시 꿈을 찾으시는 게 제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당뇨를 극복하고 다시 꿈꾸는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 지금부터는 크게 3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당뇨를 개선하는지 그 과학적 배경을 정리해드릴게요. 비타민C 먹는 방법을 따라하기 쉽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안정시키실 수 있어요. 중간에 끄지 마시고 편안하게 영상을 틀어두세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비타민C로 당뇨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준비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실천해보신 후에는 여러분이 겪은 효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어떻게 당뇨를 개선할 수 있을까? 당뇨란 무엇인가? 당뇨는 소변으로 배출해야 할 만큼 당이 많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이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당은 오히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심지어 뇌는 에너지원으로 당만 사용해요. 당 떨어졌다는 말 들어보셨죠? 당이 부족하면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당 자체가 아니라 당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당이 너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몸에서 당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을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당을 많이 먹었는데 쓰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당이 많아져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모터를 많이 돌리면 닳아서 멈춰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으니 당이 많이 들어와도 줄일 수 없어져요. 고혈당의 진짜 위험. 당이 많아진다고 큰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혈당 상태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요. 이게 지속되면 우리 몸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무서운 점이에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들에 달라붙어서 기능을 망가뜨려요. 기계에 녹이 스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당을 조절하는 췌장 같은 기관도 망가뜨리니 혈당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가장 처음엔 혈관 안쪽에 있는 세포들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심근경색, 손발 괴사 같은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뇌세포도 망가지니 치매가 빠른 속도로 올 수 있어요. 미세 혈관으로 구성된 신장도 빠른 속도로 망가집니다. 간, 심장도 망가져서 결국 몸 전체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는 게 바로 당뇨입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당뇨를 막을 수 있을까? 비타민C는 흔히 감기를 예방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비타민C는 청소기처럼 활성산소를 빨아들여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고혈당 상태일 때 많아지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왜 고용량이 필요한가? 그런데 비타민C를 하루 한두 알 먹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키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